한자 낱말의 발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소출한 낱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낱말인데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달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 헌법 제84조에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했는데 이 소출가 무엇이냐? 예, 각 어떤 여야 진영에 따라서 그렇죠. 상당히 해석이 좀 바뀌고 달라지고 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좀 바뀌고도 있다. 막 이런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국어 사전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예, 최종적인 결론은 뭐 대법원이나 또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겠습니다만은 이 두 글자의 한자 낱말 또는 어떤 우리가 낱말을 볼 때 두 글자다, 세 글자다 이런 한자 낱말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은 포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고 사회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은 낱말 자체만으로는 100%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것은 오늘의 논쟁에서는 일단 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곁들여서 댓글 달고 하는 것은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전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특히 그럼 우리나라와 일본이 같은 낱말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는 호소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추는 쫓는다 또는 따라간다. 그런 추다. 호소는 말로 한다 해서 말씀원이다. 물리칠 척이다. 그렇죠? 말하자면 억울한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호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쫓아간다, 따라간다는 것은 책받침을 이렇게 간다는 그런 뜻이죠. 자, 이 글자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고기 덩어리다. 고기 덩어리를 가지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것을 가지고 또 싸움을 하러, 전쟁을 하러 간다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것은 언덕부자를 이렇게 생략한 것이다. 언덕부의 아랫부분이 빠진 것이다. 그래서 언덕을 쫓아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어쨌든 뜻은 쫓아간다, 따라간다. 그런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다. 이렇게 되죠. 제가 국어사전을 3개를 살펴봤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면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소추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공소라는 것은 뒤에서도 보겠습니다만 기소한다는 그런 뜻인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국가소추주의와 검사소추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고급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 국가가 탄핵을 결의하는 것, 탄핵을 가지고도 소추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탄핵소추라는 말을 최근에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보면 검사가 앞에는 검사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소추라고 한다. 그리고 또 탄핵을 발휘하는 것이다. 동아세국어사전 보니 여기도 검사가 나옵니다.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탄핵이다. 세 사전이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은 어떻게 보느냐 해서 제가 보니까 중국은 소추란 말보다는 추소라는 거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제기공소 또는 공소 그리고 탄핵이라는 뜻도 있다. 중국에서 이 낱말이 정확하게 어떻게 쓰인지는 제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서 일단 낱말만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보니까 일본의 사전도 대체로 비슷하게 나오는데 검찰관이 우리로 치면 검사가 되겠습니다. 검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다. 이거 우리 사전과 같습니다. 제기하고 그 다음에 유지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지가 글쎄요 재판까지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리고 다른 말로는 기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또 다른 사전은 검찰관이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여기까지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다 까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유지와 수행이라는 게 일본 사전에는 추가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우리 사전에는 이것이 빠져 있다. 그리고 물론 일본에서도 탄핵을 뜻하는 의미로도 쓰인다. 자 이제 우리와 일본의 소추라는 낱말을 같이 쓰는 우리와 일본은 비교를 해보면 검사가 또는 검찰관이 만약 주체는 같습니다. 행위 주체는 무엇에 대하여 대상은 형사사건에 대하여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사사건에 대하여
무엇을 하느냐? 공소제기다. 공소제기. 일본 사전은 공소제기에다가 유지가 있고 수행이 있다. 여기서 유지와 수행이 정확하게 공소와 관련된 것이냐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하느냐 하는 것은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표현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탄핵은 또 같이 또 소추라는 말로 쓰인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뭐 우리가 또는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전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어떤 판단을 하는데 어떤 또 기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검사가 이제 공소를 제기한다고 했는데 이 공소라는 것은 공적으로 하소연한다는 일반적인 뜻도 있고 법률적인 뜻으로는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공소다. 그러면 소추라는 것은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청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른 사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가 어떤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공소다. 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소추다라고 이제 우리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고, 일본 사전에는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다. 예. 자, 글자를 잠깐 더 볼까요? 호소할 소자는 법률 용어로 많이 쓰입니다. 소송, 기소, 공소, 호소, 읍소, 고소. 그렇죠? 또 상소를 한다. 위에 해서 호소할 소자는 상소는 지금 우리가 쓰는 법률 용어인데 법원에서 여러 가지 어떤 판단을 할 때는 판결이라는 게 있고 또 명령을 하기도 하고 또는 결정을 하기도 한다. 이 세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세 개를 정확히 지금 구분해서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 세 가지의 법원의 재판에 관해서 특정 기간 안에 불복 의사를 표시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을 상소라고 한다. 그러면 이 상소를 칭하는 낱말이 판결에 대한 상소는 뭐라 하느냐, 명령과 결정에 대해서 하는 상소 행위는 뭐라고 하느냐, 낱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판결에 대해서는 제2심으로 올라갈 때는 항소라고 한다. 또 더 올라가서 3심, 결국 대법원에 가는 것은 상고라고 한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그렇지만 명령과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 상고를 쓰지 않고 항고라고 쓴다. 두 개를 합친 글자인가요? 항고, 또 재항고, 특별항고, 이런 좀 전문적인 내용의 낱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사극을 보면 임금님께 상소를 한다 할 때 그때는 이 소자를 쓴다. 예, 소통한다. 트일 소자다. 상소문을 올린다 할 때는 지금 우리가 법률 용어로 쓰는 상소와 임금님께 올리는 상소는 글자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쫓을 추자는 따를 추자이기도 한데 많이 쓰죠. 추궁한다, 추격한다, 추방한다, 추도한다, 추념한다, 추모한다, 추서한다. 사후에 훈장을 주는 것이죠. 추돌한다, 충돌한다. 자동차 사고나 추돌 사고가 나면 뒷차가 앞차를 이렇게 박는 것을 추돌이 한다. 뒤따라가서 박는 것이다. 그러면 충돌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꽝 하고 박는 것을 충돌이 한다. 이거 두 개가 다르다. 추억이다, 추인한다, 추존한다. 그리고 추신, 편지를 다 쓰고 또 빠뜨린 것을 PS 해서 쓰는 것이 추신이다. 이때 추자를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소추, 공소, 그리고 상소, 옛날에 임금님께 올릴 때는 이런 상소를 쓴다. 지금 우리가 하급심의 판결에 어떤 결정에 불복해서 위에다가 다시 제소하는 것을 그것은 이 상소를 쓴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